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 스텝스 독해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3월 적중 예상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우리 역시나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실 들어가셔서요. 총 7문제가 있어요. 다운 받으셔서 한 8분 30초의 시간을 주시고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번으로 가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빈칸 채우는 문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빈칸 채우는 문제는 우선 뭡니까? 빈칸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 줄지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빈칸이 있는 문장을 좀 해석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00년대에 소위 대다수의 소위 특허죠. 특허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동사에라 ing니까 수식하는 구조가 되고요. 바로 뭐와 관련된 소위 영화 기술과 관련이 된 바로 이 특허의 상당수가 누가 갖고 있느냐? 토마스 에디슨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컴마 후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컴마 후, 소위 이제 관계사의 계속정법이라고 하죠. 쭉 이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토마스 에디슨은 뭐였어요? 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900년대 특허의 상당수, 그런데 뭐와 관련이 있는 소위 이제 영화 기술과 관련이 있는 이 특허의 상당수를 누가 갖고 있느냐? 에디슨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에디슨은 블랭크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특허와 관련된 에디슨에 관련된 정보가 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거고, 바로 관련 정보를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보니까 바로 이 부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에디슨의 특허 독점은요. 소위 압력을 가했어요. 누구한테요? 소위 영화 제작자들한테 뭐 하게끔? 장소를 찾게끔. 그런데 어떤 장소냐? 소위 그의, 즉 에디슨 영향력 밖에 있는 장소를 좀 찾게끔 압력을 가했다. 자, 우리 컴마 where 또 역시 계속정법이죠. 바로 이 에디슨 영향력 밖에 있는 장소가 결국 이제 어떤 곳이냐? 소위 일을 할 수 있는 자 without ing입니다. 자, 뭐뭐 하지 않고죠. 뭐 하지 않고요. 지불하지 않고요. 그에게 즉 에디슨한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토마스 에디슨, 즉 특허와 관련된 정보로 토마스 에디슨이 어땠다는 거야? 라고 우리가 봐줘야 될 것이고, 관련 정보는 지금 보니까 5번째 줄. 에디슨의 어떤 이런 특허 독점은 영화 제작자로 하여금 소위 뭐 하게끔 만들었냐? 소위 에디슨 영향력 밖에 있는 장소를 좀 찾게끔 만들었고, 바로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바로 without ing, 뭐 하지 않고 그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이런 정보를 통해서 특허와 관련된 에디슨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보셨을 때 제일 좋은 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요금을 소위 부과를 했다라는 거죠. 즉 본인의 어떤 영화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높은 요금을 부과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에디슨의 소위 영향력에 밖에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좀 내야 되다 보니까 돈을 좀 내지 않고도 많은 돈을 내지 않고도 영화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소를 찾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디슨은 이 특허와 관련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돈을 많이 좀 부과했어요. 본인의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좀 부과했어요. 좀 갈 수가 있을 거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한번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는요. 연결사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우리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때는 소위 보기를 먼저 좀 확인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연결어 문제 우리 포인트는 소위 이제 뜻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다. 소위 앞뒤 문장의 어떤 논리를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논리에 가장 잘 맞는 연결을 좀 우리가 골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보기로 나와 있는 연결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instead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instead 조금 더 가볼까요? rather on the contrary라는 표현이 있죠. 자, 우리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뜻은 제각각이에요. 대신에 그 다음에 차라리 오히려 반대로 뜻은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결어는 뜻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다. 프레임을 가셔야 되고요.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nstead나 rather나 on the contrary의 이 프레임은 뭐냐? 소위 correction의 프레임이에요. 바로 잡아주는 거죠. 교정의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교정의 연결을 사이에 두고 앞뒤 문장 보셨을 때 앞에 내용 아니야.
뒷내용이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다. 약간 느낌적으로 보게 되면 나레이 법비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다. A 아니고요, B예요 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연결어가 바로 이런 연결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번에 보시면 in effec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in effect 하게 되면 사실상, 실제로의 뜻이 되고요. 우리 이 in effect와 친구가 또 누구 있느냐? in fact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이 두 아이의 역할, 그 다음에 in did의 역할을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보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뜻을 좀 달리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위 이제 in fact나 in effect는 뜻은 이제 사실상 실제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in fact와 in effect 얘네들이 둘 중에 하나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소위 뭘로 보셔야 되느냐? 소위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약간 보완, 보충의 느낌으로 좀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만약 혹시라도 연결어 보기에 in fact나 in effect 둘 중에 하나 나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indeed 같은 것들이 만약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뜻을 좀 다르게 가주셔야 돼요. in fact나 in effect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앞의 내용에 대해서 뒷문장 뭐가 되느냐? 반박, 부정하는 내용이 돼주게 되고 indeed는 앞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위 뭡니까? 뒷문장은 보완, 보충해준 느낌으로 좀 가져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in fact나 in effect, 그 다음에 indeed 같은 아이들은 소위 어떤 아이가 보기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주셔야 될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in fact나 in effect 이 둘 중에 하나만이 지금 보기에서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뜻은 뒷문장의 앞문장에 대한 소위 뭐다? 보완, 보충이다. 하지만 indeed랑 만약 같이 나와 있다. 그럴 땐 조금 다르게 가야 돼. in fact나 in effect는 소위 뒷문장의 앞문장에 대한 소위 반박, 부정. indeed가 뒷문장의 앞문장에 대한 보완, 보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in effect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위 뒷문장의 앞문장에 대한 보완, 보충이라고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다. 좀 더 가볼게요. even so입니다. even so 하게 되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문장의 내용 보고요. 뒷문장 봐요. 앞문장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 앞문장 보고 뒷문장 봤을 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좀 떠오르는 상황. 나 어제 밤새 공부했어. 오늘 시험에서 빵점 맞았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리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앞뒤 문장을 보셨을 때요. 연관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위 아까처럼 공부와 시험 이런 연관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D번에 보시면 furthermore입니다. furthermore 하게 되면 게다가라고 하는 소위 추가, 첨가의 연결하고요. 바로 이 연결의 프레임은 뭐가 되느냐.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라고 하는 프레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런 프레임을 알고서 저희가 이제 지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보니까 자, 우리 직원들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돼요? 소위 연례 평가가 우리 다음 주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직원을 우리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평가는요, 한 며칠 동안, 5일 동안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평가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디스럽션 하니까 지장 같은 거 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평가가 끝나자마자 결과는 다 이메일, 소위 이제 전송이 될 겁니다. 각 직원들한테 전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요, 노트 주목하세요. 모든 직원들이요, 소위 요구받아요. 뭐 하라고 요구받느냐? 소위 따르라고 요구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따르라고? 소위 평가팀으로부터 정보에 대한 소위 뭡니까? 요청, 요구를 소위 comply with 하게 되면 따르다, 따르도록 요구됩니다. 라는 거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평가를 하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평가팀에서 야 자료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그거 안 돼요 하지 말고 반드시 그런 자료 줘야 돼 라는 거 기억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뭔가 연결어 나오고 뒷문장을 보니까 자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연락하세요. 만약 뭐 한다면은 소위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너의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약간 뭐 걱정이나 우려 또는 어떤 뭐 궁금한 점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앞뒤 문장의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을 거냐? 자, 우리 아까 잠깐 보셨던 바로 뭐였습니까? 소위 앞문장 아니고요. 뒷문장이 맞아요 라고 하는 교정의 프레임으로 갈 거냐? 아니면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소위 보완, 보충의 느낌으로 가줄 거냐? 아니면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라는 프레임으로 갈 거냐? 바로 이때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D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지문으로 오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위 평가 부분에서 앞쪽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자, 우리 혹시라도 자료 요구 받으면요 꼭 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뒤쪽에 보시면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IFRAM 뭐가 될 거냐?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라고 하는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추가, 첨가 연결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다른 내용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갈 수 있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추가나 첨가 연결로 갈 수가 있을 거다. D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결어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고요. 저희가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을 푸실 때는 먼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나서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걸 우리 A, B, C에서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우리 북부 물개는 예외야. 바로 왜 예외라고 얘기를 하느냐?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거든. 그런데 뭘 보여주고 있느냐? 소위 성별 사이에, 소위 수컷과 암컷 사이에 소위 큐트, 극명한 어떤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다 보니 좀 예외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보니까 우리 북부 물개는 예외적이다. 그런데 왜 예외적이냐? 보여주고 있거든. 소위 성별 사이에, 소위 수컷과 암컷 사이에 어떤 극명한 차이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좀 얘는 예외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 우리는 뭐다?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이런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바로 이 종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인 수컷은 이랬습니다. 성인 수컷? 네, 다 큰 수컷이라고 할까요? 성인 수컷은 바로 이제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600파운드까지 간대요. 근데 반면에 우리 암컷 같은 경우에는 110파운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뭐다? 그죠? 성별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보시면 얘네 같은 경우는요, 자급자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헌터다, 사냥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를 먹고 사느냐? 소위 물고기와 그 다음에 오징어를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은 뭐다? 답은 B번이죠. 왜? 아까 분명히 우리 이 지문에 대한 주제인 부분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별 사이에, 소위 수컷과 암컷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B번은 그런 내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좀 더 확실히 한번 가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암컷은요, 또한 20인치가 된다. 그런데 20인치가 더 작대요. 누구보다요? 소위 수컷보다 20인치가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D번에 보시면 우리 암컷 같은 경우에는요, 색깔이 다양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 수컷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암컷은 색깔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뭐 은회색부터 시작해서 소위 황갈색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것도 뭐겠습니까? 수컷과 암컷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 나머지 것들은 다 뭐다? 수컷과 암컷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따져보게 되면 B 같은 건 이건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B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의 어떤 포인트는 A 다음에 B 나오는 게 맞아?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아?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아?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고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주셔야 될 거다. 항상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렉트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보기를 먼저 보시고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하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 주실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한번 먼저 보기를 볼까요? A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닝스의 어떤 운동신경은 필수적이었어요. 또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뭐에 있어서요? US팀의 어떤 승리에 있어서 바로 제닝스의 어떤 이런 운동신경은 상당히 필수적이었다,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또 생각해 주실 거는 그대로 주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한번 지문을 좀 볼까요? 자, 방금 전에 우리 봤던 부분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느냐? essential이란 단어를 쓸 때 어떻게 뺐습니까? 자, 세 번 줄 보시면 중요하다, 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승리에 있어서 중요했던 건요, 바로 뭐였냐? 선수다. 그런데 어떤 선수냐? 라마라고 하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 소위 제닝스가 소위 그 승리에 있어서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문에서는 보니까 뭡니까? 바로 이 승리에 있어서 중요했던 거는 바로 선수 누구였다? 라마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죠. 자, 우리 또 B번 한번 봐볼까요? B번에 보시면 라마의 어떤 경력, 이력, 경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라마의 어떤 이런 경력은 경험했어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수년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다. 자, 그런데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보시면 밑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라마라고 하는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뭘 했다라는 겁니까? 소위 모두를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경기력으로 모두를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소위 이제 챔피언십 선수권 대회 경기 나머지 경기 동안 내내 어쨌든 뭐다 경기력으로 모든 선수 사람들을 소위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물론 시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꾸준하게 잘했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B번은 그죠 맞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C번에 보시면 제닉스는요 예상되어집니다. 뭐 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즉 누구보다 라마보다 소위 크리스티앙보다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이 제닝스의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그죠? 제닝스의 부상으로 인해서 라마가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죠? 라마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여기서의 주 내용 대부분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라마에 대한 내용. 또한 그 라마가 상당히 잘해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eke out. eke out 하게 되면 소위 겨우 뭐뭐 하다. 겨우 소위 이제 FIBA 어떤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뭐 보게 되면 제닉스가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자, 나머지 D번을 볼까요? D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팬들은요 소위 흥미가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소위 팔로우 따라가는데. 그런데 뭐를 따라가는데? 크리스티앙의 앞으로의 어떤 뭡니까? 미래를 좀 따라가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나오는 것 같죠?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어쨌든 이 선수 뭡니까? 소위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팀이 어쨌든 뭡니까? 계속 안정적인 어떤 그런 선수권을 좀 소위 뭡니까? 선두를 좀 유지할 수 있게끔 매 경기마다 어쨌든 안정적인 어떤 그런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쨌든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중들과 그다음에 스포츠의 어떤 소위 커멘테이터 하니까 소위 뭐겠습니까? 논평가들은요. 소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분명히 면밀하게 좀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뭘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뭐를 보기 위해서? 웨더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바로 크리스티앙이 계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어쨌든 뛰어난 어떤 그런 성과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정말 계속 이제 파워, 힘을 계속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소위 뭐 할 거다 면밀히 살펴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소위 뭐겠습니까? 크리스티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지금 보니까 계속 한번 살펴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표현이 결국은 이제 뭐겠습니까? D번처럼 소위 이제 팬들은 관심이 있어. 소위 뭐 하는데 따라가는데. 이 따라간다는 게 정말 따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소위 계속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즉 누구를 계속 보는 거에 있어서 크리스티앙의 어떤 미래를 계속 보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 왜냐면 지금 잘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어쨌든 계속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따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위 커렉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커렉트 문제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면서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 염두를 두셔야 될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우리 추론 문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렇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론이 돼야 된다. 절대로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한 일반화된 생각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답으로 이제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지문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지문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할로겐 일렉트로닉스에서 제품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우터 실버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이 라우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권장 소매 가격은 $300인데요. $50 싸게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이제 밑에 보니까 제품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제안은요. 여기서 말하는 제안은 뭐겠습니까? 그죠? 싸게 주는 거. 요거는
가게, 매장에서만 가능해요. 즉 매장 안에서 구매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 이제 또 역시나 이제 뭔가 또 추가 할인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추론들이 주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A번 보겠습니다. 고객들은요, 전화 사용할 수 있어요. 소위 이런 offer,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화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분명히 뭐였습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말하면 좀 싸게 구입을 하는 거는요, 바로 전화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매장 안에 가서 주문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A번 추론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번 봐볼까요? 사이 라우터는요, 할인될 수가 있어요. 바로 뭐 할 때요? 온라인으로 구매될 때요. 아니 방금 전에 저희 또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어떨 때 우리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매장에서 구매할 때요. 온라인 구매가 아니라 매장에 와서 구매하실 때 이렇게 할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져보게 되면 A, B는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결국 이제 답이 안 될 거고요. C번에 보시면 할로겐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한 상태예요. 그런데 at least 적어도 10년 동안 오픈한 매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쵸. C번으로 가셔야 되죠. 자, 우리 C번은 어디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아까 보시면 자, 우리 매장에서 구매하면요. $50 싸게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거기다가요. 저희 추가 할인도 해드릴게요. 그런데 누구한테? 고객한테요. 고객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후니까 수식하는 구조고요. 어떤 고객한테요? 멤버인 고객한테요. 그런데 뭐의 멤버입니까? 우리 요 매장에 커스터머 로열티 클럽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의 멤버인 사람들한테는 또 추가 할인을 해주겠다. 자, 그런데 몇 년 동안, 한 10년 이상 동안 바로 이 커스터머 로열티 클럽의 소위 회원이었던 분들한테는 추가 할인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보니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 여기 매장 오픈한 지 10년은 넘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뭐다? 그렇죠. 답은 C번으로 가셔야 된다. 정확하게 지금 근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추가 할인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멤버십에 10년 이상 가입된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다? 이 매장은 10년 이상이 됐을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D번에 보시면 이 제품은요. 추가 장치가 있어요. 즉 뭐 할 때요. 가게에서 구매가 될 때 추가 장치를 더 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따져보게 되면 여기서 뭡니까? 장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구매하면 아까 방금 좀 뭐였습니까? 할인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할인으로 덜 해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냐? 답은 C번으로 가시고 C번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우리 아래쪽 그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할인에 대한 조건이 결국 이 멤버십에 그죠? 10년 이상 가입이 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가게가 오픈한 지는 그래도 10년이 넘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우리 추론 문제는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6번,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문 2문항의 문제를 푸실 때는요. 먼저 우리 문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 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주제 문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correct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에 대한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내셔야 될 것 같고요. correct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좀 먼저 보시고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과 좀 비교 대조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우리 6번처럼 이렇게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 보시고 대략적인 어떤 소재적인 부분을 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나는 좀 주제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주제라고 한다는 건 사실 뭐냐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상세 설명이 아닌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셔야 되고 또 중간에 보이는 연결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주제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의 가장 productive입니다. productive하게 되면 약간 이 풍족한, 풍부한 소위 이제 뭐 생명체, 생물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뭐 이 정도 의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ishery 하니까 어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류 같은 것들, 그런 거죠. 해양 생물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그런 이런 어장들의 일부는 바로 어디서 발견이 되어지느냐? 특정 해안가를 따라서 발견되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딱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프로덕티브한 소위 약간 비옥한이라고 할까요? 지금 뭔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어장들의 일부는 어디서 발견되어지느냐? 우리 특정한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진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세상에 가장 소위 비옥한 이런 어장 뭐 이런 부분을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유기물들이 많은 지역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뭐겠습니까? 위에 나와 있는 소위 이렇게 비옥한 그죠? 풍족한 어떤 그런 어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어장들은요, 바로 뭐의 결과냐면요, 해양학적 현상의 결과예요. 그런데 소위 뭐라고 알려진 해안의 어떤 용승, 조금 쉽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해안의 상승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이런 해안의 용승, 상승이라고 알려진 어떤 해양학적인 어떤 현상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얘기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안의 어떤 상승, 용승은 사실 이제 뭐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또 언급되어지는 소위 코리올리라고 하는 효과와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바로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첫 번째 문장 상당히 비옥한 소위 이제 뭔가 어떤 생물체라고 할까요? 뭐 피셔리니까 뭐 이런 어류 같은 것들이 많은 이런 지역들은 소위 어떤 원인적인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해양학적 어떤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해양학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해양학적 현상이 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 두 가지 힘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코리올리 효과와 그다음에 에크만 수송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코리올리 효과와 그다음에 에크만 수송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이런 힘의 어떤 소위 net effect 때문에 순 효과라고 할까요? 바로 이런 힘들의 어떤 이런 효과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은 소위 디스플레이먼트 해주게 된다.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게 되면 소위 이동시켜준다. 즉 어떤 걸 이동시켜주느냐? 소위 해안가에서 이 물들을 어디로? 오픈워로 쪽으로. 오픈워로 하게 되면 소위 뭐겠습니까? 망망대해요. 정말 바다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다. 소위 해안가에서 해안 지역에서 소위 망망대해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소위 뭡니까? 이 힘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거죠. 또는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해안에 있는 물들이 망망대해, 즉 바다 쪽으로 다 나가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해안 지역의 어떤 물들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결국 뭐라는 겁니까? 깊은 물이 사실은 뭐 한다? 솟아오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빠져나가게끔 했는데 이게 소위 보충이 안 되면 거기 비어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빠져나가게끔 하면서 동시에는 뭐냐? 그 소위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밑에서 깊은 곳에 이제 물이 소위 쏟아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물들은요, 상당히 좀 차가워. 그리고 댄서해, 상당히 밀도가 좀 높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물들은요, 일반적으로 뭐가 많다는 겁니까? 영양분이 상당히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사실 누구를 또 이제 끌어들이게 되느냐? 상당수의 뭡니까? 해양 생물들을 끌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뭐냐? 앞쪽에 일반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장에 해양 생물이 많은 어떤 그런 어장들이 일부 아이들이 이제 보통 어디에 보통 많이 위치가 되어 있느냐? 해안가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 크리올리 효과와 그다음에 에크만 수송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힘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결국 최종적인 상황은 뭐겠습니까? 소위 해양 생물이 많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제적인 부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바로 소위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설명,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어네멀리입니다. 자, 우리 어네멀리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이상 현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 현상이라는 결국 뭐겠습니까? 유독 다른 곳보다 소위 이런 해양 생물들이 더 많은 지역,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독 다른 곳보다 해양 생물이 더 많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다 보니까 답은 뭐냐? 답은 A번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주제적인 부분이 제일 좋은 거는 결국 이제 크리올리 효과와 에크만 수송일 거예요. 그런데 그 크리올리 효과와 에크만 수송을 다른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다 보니 바로 이런 어떤 원리에 대한 설명, 바로 뭐에 대한 원리냐? 이상현상. 이상현상이란 뭐겠습니까? 다른 곳보다 이런 해양 생물체들이 좀 더 풍족하게 있는 그런 부분을
소위 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A번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렉트 문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비교 대조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A번에 보시면 우리 해안가에 이렇게 어장들 소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로 인해서 깊은 물이 소위 uprising 한 것으로 인해서 소위 상승한 것으로 인해서. 아까 저희가 6번 문제 풀면서 봤던 정보에 사실은 바로 나오죠. A번 답이. 그죠? 왜냐면 아까 보시면 특정 해안가에는 다른 곳보다 소위 이런 해양 생물들이 많더라. 왜 그랬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크리올리 효과와 그다음에 에크만 수송으로 인해 생긴 소위 해안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두 힘의 어떤 어떤 효과적인 부분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해안가에 있는 물을 소위 이제 바깥쪽 망망대해로 이제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내는 동시에 소위 물이 비어 있을 수는 없으니 밑에서 소위 깊은 물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런데 또 이 깊은 물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보다 더 춥고 그다음 밀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또 뭐다? 영양분이 상당히 또 풍부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굴 또 끌어오게 되느냐? 해양 생물들을 많이 끌어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뭐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번. 그래서 해안의 이 어장들은요 유지되고 있어요. 바로 뭘 하다 보니까 깊은 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왜냐면 깊은 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춥긴 하지만 밀도가 높아.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뭐다? 상당히 영양분이 또 높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해양 생물들도 많이 끌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A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B번에 보시면 소위 이제 이동이 된 물은요 다시 해안으로 돌아가게 돼요. 바로 뭘 통해서요? 에크만 수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에크만 수송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에크만 수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 따져보게 되면 해안을 소위 해안가로 이제 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소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뭡니까? 우리 에크만 수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다로 그죠? 물을 소위 뭐하고 있는 상황? 끄는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위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해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지만 에크만 수송으로 인해서 사실 바다로 소위 드래그하고 있는 끌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C번 같은 경우 보시면 크리올리 같은 이런 효과는 소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였습니까? 그냥 차가운 물이 이제 뭐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온도의 차이에 어떤 관여를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 D번에 보시면 지표수를 소위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디플리트 고갈시킬 수 있어요. 자원을요.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이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냐? 답은 A번으로 가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커렉트 문제, 그다음에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 항상 우리가 방법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커렉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비교 대조하면서 항상 좀 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항상 생각해 주실 거는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지가 않다.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주제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도 대략적인 중심 소재 파악하시고 나서 그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주제화시킬 수 있는 게 뭘 거냐. 또한 그 주제라고 한다는 건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통합적인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항상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제 오늘 문제를 또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셨던 내용 중에 혹시라도 잘 모르시거나 또는 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꼭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또 여러분들께 또 많은 또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해커스.